오늘은 그 대신 뭘 좀 알려드릴 거냐면 자, 기본 어떤 방정식 혹은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지 정도는 여러분이 대략 알 거라는 전제 하에서 단위 1에서 우리가 방부등식을 접근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실근의 개수나 특히 실근의 합에 대한 상황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칭성을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경의 위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어떤 조금 특별한 방정식을 풀어내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마지막 방법은 쓰임새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간간히 이제 그런 방식으로 푸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펑크한 기출 중에서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잘 적응을 해두시면 굉장히 좋은 방식이니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그것만 잘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단위원을 가지고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을 사용을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실근의 합을 그래프에서의 대칭성을 가지고 풀어가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가 동경의 위치 관계와 방정식의 해결에 대한 이야기. 뭐 치환했을 때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뭐 이런 이야기는 굳이 안 할게요. 문제 풀다 보면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자, 그래서 먼저 단위 원과 방부등식, 부등식. 사실 이 부분은 방학 때 한번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아이들도 있고, 여전히 단위원이라는 게 조금 어색하신 분들도 있고, 그죠? 일단은 단위원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사인 2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 x 값이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너의 실근을 구해라,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실근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물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실근 자체를 구하는 경우, 두 번째는 개수를 묻는 경우, 세 번째는 합을 묻는 경우. 기껏해야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일 거야.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 실근을 직접 구하는 것이고, 범위가 좀 늘어날수록 이제 개수나 합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요 사인 2x 플러스 3분의 파이라는 함수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긋고 좌표들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요걸 이제 치환을 해서 얘를 세타라고 바꿔서 우리가 사인 세타를 이용한 방법.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치환을 하는 쪽을 추천을 합니다. 저거를 치환을 했을 때만 우리는 단위원을 쓸 수 있고, 치환을 했다는 거는 범위가 다시 나와야 되겠죠. 범위를 쓸 때 3분의 파이부터 2파이까지니까 3분의 파이 더하기 4파이가 되겠죠. 선생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냐면, x가 지금 2파이 변화할 동안에 각속도가 2니까 세타는 4파이만큼 변화해서 두 바퀴를 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한 거예요. 간혹 이 부분을 3분의 13파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3분의 13파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3분의 파이에서 2회전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뭐 간격이 3파이면 한 바퀴 반을 돌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을 그려줘. 원을 그려놨으면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점을 찾을 건데, 기본적으로 루트 2가 들어가면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점이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중에서도 값이 음수니까 우리는 이렇게 밑으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를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점들이 단위원 위의 점 기준에서는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인 점들이야.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삼각함수를 정의하는 방식이 어떻게 순서대로 돌아갔냐면, 각이 정해지면 요 동경이 정해지고, 동경이 정해지면 원과의 교점이 정해지고, 교점이 정해지면 x좌표, y좌표가 정해지는데,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이었죠. 이제 거꾸로 가겠다는 거야. y좌표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게끔 하는 거를 구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를 긋고 그게 만나는 점들이 있는데 그 점들에 해당하는 동경, 그 동경에 해당하는 각을 찾겠다는 거죠. 자, 근데 범위를 보셔야 되는데 3분의 파이부터니까 3분의 파이는 요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 방향으로 2회전을 할 예정이야. 그러면 최초로 만나게 되는 이 점은 바로 누구냐면 4분의 파이에다가 파이가 더해진 4분의 5파이가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 4분의 7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한 바퀴 돌 동안 여기까지 2번, 또 한 바퀴 돌 동안 또 2번. 그래서 4분의 5파이와 4분의 13파이. 4분의 7파이와 4분의 15파이. 그래서 실근이 다 구해졌죠. 우리는 세타 값은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세타는 4분의 5파이, 4분의 13파이, 4분의 7파이 먼저 쓸걸. 이미 늦었나? 4분의 15파이. 어쩔 수 없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4가지가 나와요. 실근이 이 4가지가 나왔다는 거는 마지막에 이제 다시 세타 자리에다가 2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서 양변에서 3분의 파이를 빼주고 2로 나눠주는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뭐 여러분 서술형으로 실근을 다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너네가 그래프를 썼을 때는 되게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이 사인 함수 2x 플러스 3분의 파이는 어떻게 생겼냐면 각도가 지금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더하기 4파이까지 변화하자 3분의 파이라는 건 사인값 기준에서 2분의 루트 3입니다. 2분의 루트 3이라는 건 이런 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한 주기, 두 주기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분의 루트 3인 거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는 아무래도 0보다는 좀 아래로 지나갈 텐데 자 이런 식으로 2분의 1보다는 조금 더 크겠죠. 약간 한 이 정도? 이런 느낌으로 지나갈 것 같아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현재 선생님이 그리고 있는 이 그래프가 바로 누구냐면 사인 2x 더하기 3분의 파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중 자, 눈으로 봐도 지금 실근이 4개가 나온다는 건 금방 보이죠. 사실 실근의 개수 판단은 단위 원으로 하든 그래프로 하든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두 주기 그려주고 그으면 되니까. 자, 근데 문제는 그래프로 했을 때는 이 교점의 각도가 어떤 각도가 될지를 찾는 게 너무 판단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는 실근을 직접 구할 때는 단위원을 써주는 게 좀 나은 것 같고 이쪽은 단위원. 개수를 구할 때는 아무거나. 사실 마지막으로 합을 구할 때는 그래프를 쓰는 걸 추천을 합니다. 왜 그래프를 쓰는 편이 편하냐면 대칭성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대칭성을 사용해 볼 건데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 가운데 보시면 너에 대해서 대칭인 게 눈으로 보이죠. 우리가 최대인 순간에 대해서 너가 대칭인데 그러면 뭐만 결정하면 되냐면 도대체 이 자리는 각도 입장에서는 얼마에 해당하는 각도이고 그때 x좌표는 도대체 얼마일까? 이것만 찾으면 된다고. x값에다가 2를 곱해서 3분의 파이를 더하는 게 각이에요. 근데 각도가 지금 어디서 출발하냐면 3분의 파이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얘가 지금 각의 입장에서 3분의 파이라고. 그지? 3분의 파이에서 쭉 간다고. 그러니까 얘는 누구겠어? 2분의 파이 아니겠어? 왜냐면 최초로 1이 된 거니까. 그럼 여기서 한 주기 가서 1이 된 거니까 얘는 각도 입장에서는 누구다? 2분의 파이에서 한 주기 가면 2분의 5파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각이 2분의 5파인 거야. 자, 늘 말하지만 삼각함수에서의 핵심은 각이야. 이 각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고 그 각에 따른 x값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 이것만 잘 되면 삼각함수는 사실 되게 쉬워요. 자, 그럼 넌 얼마겠어? 얘가 2x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넘기고 2로 나누면 되잖아. 얘는 얼마야? 6분의 15니? 얘는 6분의 2네. 6분의 13이지? 그러면 2 나누면 12분의 13파이네.
다 따라왔지? 자, 통분한 거예요. 3 곱하면 6분의 15, 2 곱하면 6분의 2, 15 빼기 2는 13, 그럼 6분의 13 나누기 2는 12분의 13 파이 이렇게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누구냐면 너의 대칭축이야. 그러니 모든 근의 합은 바로 누구냐면 이 대칭축에다가 실근의 개수를 더하면 끝이라고. 답은 너 곱하기 4. 답은 3분의 13 파이가 되겠죠. 자, 요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대칭성의 풀이이고, 만약에 내가 이게 좀 싫다. 그러면 세타의 합을 이용해서 x의 합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실은 알려드렸어요. 이쪽에서의 세타 1, 2, 3, 4의 합은 얘네잖아. 근데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 아무튼 잘 더해주시면 되는데 얘네가 아마 이렇게 더한 게 2분의 3파이의 2배라서 3파이. 그럼 그 다음에 두 개 더한 게 여기가 2분의 3, 2분의 7파이 2배라서 7파이거든. 3파이 더하기 7파이라서 아마 여기에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면 10파이가 나와요. 그지? 20 더하기 20이 딱 맞죠? 자, 10파이가 나오는데 10파이는 누구냐면 세타 1, 2, 3, 4의 합이야. 근데 얘는 사실은 2로 묶으면 x 1, 2, 3, 4 더하기 3분의 파이가 4개, 3분의 4파이. 즉 여러분이 이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채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10파이에다 3분의 4파이 빼고 2로 나눠도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쨌거나 세타를 좀 구해야 되고 대칭성 찾고 뭐 저게 여러 개가 되면 조금씩 더 복잡하고 그럴 바에는 못 찾는 나 같은 그냥 축과 개수만 본다고. 어차피 개수는 찾기 쉬우니까. 축은 요거 딱 한 번만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프가 난 좀 더 대칭성을 이용해서 합을 구할 때는 용이해.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어. 범위가 만약에 여기서 끝나지? 그럼 어떤 거지 같은 일이 발생하냐면 실근이 5개인데 대칭성이 없어. 휘문고 같은 데선 이런 걸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인생 쉽게 사는 거 싫어하거든, 휘문은. 너네 이거 대칭성으로 쉽게 구하고 싶어? 안 돼. 하나는 니네가 직접 구해야 돼. 이런 식의 헛짓거리를 막 시킨다고.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해? 얘는 구해. 그리고 항상 묶어서 합을 할 때는 어디부터 묶어라? 뒤에부터 묶어라.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4개 합. 딱 들어간다. 근데 어차피 얘가 얼마야? 여기가 아까 얼마였어? 2분의 5파이였지? 2분의 7파이지? 근데 요게 이제 너니까 이것도 계산해갖고 요 대칭축 x값으로 바꾸고 4 곱하고 요거 하나만 직접 구해서 더해주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너네가 그래프를 보면 딱 보인다고 대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범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난이도가 한 1.5배 정도 상승을 하죠. 그지? 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계산에 필요한 양이 한 2배 정도 된단 말이야. 여거나 이런 데서는 이런 짓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대칭축 잘 찾고 실근 개수 구하고 이러면 됩니다. 요거 가세요 너네도. 가면 되지. 나 궁금한 게 있어. 그러면 생물학적 원래 남성이었던 사람이 여성이 되면 여고로 갈 수 있나요? 갈 수는 있는 걸로 아는 사회적으로 그게 왜 여대에서 이대에서 한번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지? 그래서 한번 그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거 혹시 알고 있니? 그 남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이대에 합격을 했나? 이대를 갔나?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거기서 뭔가 여자애들이 그거 좀 싫어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불편하니까. 근데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직접 취재했다. 그지? 그랬을 거야 아마. 왜냐면 그 불편한 시선을 가지고 거기 어떻게 다니겠어 사실. 근데 문제는 어딜 가도 불편한 거. 그러면 군대를 가야 돼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군대 안 가도 되거든. 그지? 근데 만약에 군대를 가. 그럼 군대 가면 그 사람들도 불편해. 이래저래 불편해지는. 여대를 가도 불편하고 군대를 가도 불편하고. 그래서 참 난감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어. 저희 학교 역사 통틀어가지고 한 명이 여자가 입학을 한 적이 그래. 형제를 속이고 입학한 거예요. 그래. 그거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 약간 소설 같은 데 보면 막 붕대로 동여매고 약간 남장하고 약간 사극 같은 데서 나오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 그러니까 휘문이 뭐라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은 기본 방정식을 단위원으로 해결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래프로 해결한 게 뭐가 좀 유리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고, 자,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어떤 점이 조금 불편하냐면 사실은 그냥 그래프를 가지고 그리면 너네가 영역이 몇 개가 되는지가 되게 잘 보여요. 예를 들면 이런 걸 해볼까? 이번에는 코사인 하나 해볼까? 아니 탄젠트 해보자. 탄젠트 너네 싫어하니까. 탄젠트 3x 더하기 아니지? 아니 그래 늦었다 이미. 그러면 4분의 1파이 너가 코 나갔다 루트 3. 자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게 있다 칩시다. 범위는 좀 쉽게 가겠습니다. 0부터 파이까지만 할게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하겠다. 자 이렇다고 칠게요. 그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저것이 이제 루트 3보다 좀 크도록 하는 범위를 찾고 싶은데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뭘 보시면 되냐면 각의 변화를 보시면 돼요. 너가 0일 때가 4분의 1파이고 각의 변화는 2분의 파이가 되면 2분의 3파이만큼 되는 거니까 2분의 1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 항상 뭘 보냐면 변화량을 보는 거야. x가 2분의 파이 변했으면 3 곱해서 각은 2분의 3파이를 변해요. 왜? 그럼 여러분이 4분의 1파이를 기준으로 탄젠트를 그려주시면 되고 점근선 2분의 파이 잡아주시고 4분의 1파이니까 사실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가 0이고 한 뭐 이렇게 돼서 중간쯤 끊기겠죠? 4분의 파이니까 사실 금 선생님이 밑에다가 그려놓고 있는 거는 세타예요. 세타. 각 세타에 대한 이야기. 세타를 축을 x로 바꿀 거야. 조금 있다가 그냥 저거를 세타로 바꾸고 저 구간에서 그려놓고 밑에 x의 스케일만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니까 한 주기하고 반을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하나만 더 그릴게. 그럼 여기가 2분의 3파이고 2분의 3파이 더하기 4분의 1파이까지니까 그러면 딱 여기서 끝나겠죠. 딱 너의 중간에서 끝나요. 여기가 이제 2파인데 여기서 딱 끝납니다. 여기서. 요 점이 바로 2분의 3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왜냐면 얘가 2분의 1파이, 얘가 4분의 1파이. 그래서 실제 그래프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예요. 이렇게 해서 딱 끝납니다. 등호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밑에 스케일을 이제 뭘로 바꿔주냐면 여러분은 x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분의 파이예요. 근데 사실 세타 스케일 안 지워도 돼요. 세타 밑에다 x 그냥 나는 둘 다 쓰는 거 선호해. 그냥 세타 한 줄 쓰고 그 밑에다가 실제 x 값 써주고 이거는 이제 x축인 상황. 자 그러면 루트 3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세타 괜히 지웠나? 자 y는 루트 3을 갖다 잡아줘. y는 루트 3. y는 루트 3 같은 경우에는 좀 위로 지나가겠죠. 왜냐하면 4분의 1파이일 때가 여기가 1이니까. 그러면 요 x좌표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각을 찾아주는 편이 더 용이합니다. 각도 입장에서는 아까 여기가 얼마였냐면 4분의 파이였거든. 원래 루트 3이 되려면 탄젠트 각은 얼마인 거야? 얼마예요? 언제 루트 3이야? 그러니까 3분의 파이일 때, 그죠? 3분의 파이인 거예요. 근데 x 입장에서는 그럼 얼마인 거야? x 입장에서는 너가 3분의 파이면 는 3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 빼면 12분의 파이, 36분의 파이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3분의 파이 빼기 4분의 파이는 12분의 1파이, 12분의 1파이 나누기 3, 36분의 1파이예요. 그 다음에 점근선이 여기가 원래 2분의 파이잖아. 그럼 2분의 파이가 뭘로 바뀌냐면 다시 4분의 1파이 빼면 4분의 1파이, 3 나누면 6분의 1파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6분의 1파이가 되겠죠. 6분의 1파이. 간격이 너무 좁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가 찾았어. 이 부분. 등호는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36분의 1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6분의 1파이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근선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지?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지. 이 부분도 있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근데 이거를 또 경계를 너네가 다 찾을 필요가 있을까? 아니지. 탄젠트 함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 요거 딱 그으면 교점 간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죠? 한 주기. 근데 한 주기가 얼마야?
원래는 파이였는데 3x니까 3분의 파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여기다가 이제 3분의 파이 더해가지고 넣어. 그다음에 3분의 파이 더하면 36분의 13파이부터 파이는 어디다 팔아먹니?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2분의 1파이까지. 자, 그래서 저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면 이게 끝입니다. 됐어요? 자, 이거는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 근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더라도 너네가 각 세타에 대한 어떤 보조적인 지표는 필요로 합니다. 왜? 어차피 이게 어떤 값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각으로 결정이 되거든. 그 각이 다시 x로 바뀔 뿐이에요. 이것만 이제 좀 잘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내가 단위원을 가지고 해볼게. 봐봐. 단위원에서 탄젠트가 조금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 원래 우리 막대기 또 두고 왔네. 이걸 가지고 이제 요 y 값이 사인이고 x 값이 코사인이니까 코사인보다 코사인이 예를 들면 2분의 1보다 크다면 오른쪽, 작다면 왼쪽, 사인이 0보다 크다면 위, 0보다 작으면 아래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탄젠트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어떤 특정한 탄젠트 값보다 기울기보다 크면 이렇게 돌아간다고. 기울기가 돌아가야지 값이 커지니까. 근데 이렇게 돌아가다가 정확히 점근선에서는 멈춰야 돼요. 왜냐면 점근선을 넘어가 버리면 음수가 돼 버리거든. 그지?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양의 방향 혹은 음의 방향으로 이 반직선을 회전을 시키되 근데 이제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 이쪽에서는 거기서 딱 멈춰야 된다는 거 항상.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볼게. 기울기가 루트 3인 게 있어. 언제 루트 3이냐면 정확히 이렇게 연결했을 때가 기울기가 루트 3이에요. 그지? 1대 루트 3이니까. 그리고 항상 탄젠트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단위원 위의 영역이 그것에 해당하면 반드시 반대쪽도 그것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파이만큼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기울기가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표현을 해보면 여기부터 이쪽으로 돌아가다가 2분의 파이 만나면 딱 멈춥니다. 이만큼. 요 범위예요. 반대쪽도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거는 지금 뭘로 찾은 거냐면 탄젠트 세타로 찾은 거야. 근데 세타가 지금 3x 더하기 4분의 1파이지. 그래서 세타의 범위는 4분의 1파이부터 4분의 1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1파이는 여기 있을 것이고 여기부터 한 바퀴 돌고 반 바퀴를 더 돌아간다고 이렇게 되겠죠. 맞나? 아니지. 여기부터 반 바퀴에 4분의 1바퀴가 돌아야 되지. 그지? 2분의 3파이까지 여기까지 와야 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실제 회전하는 거는 여기부터 이만큼을 딱 돌아요. 이만큼이 얼마다? 2분의 3파이라는 거야. 이 부분. 그래서 x의 변화가 각의 변화로 연결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지. 그지? 그러면 내가 실제로 거쳐오는 거는 여기랑 여기를 거쳐온다고. 근데 이게 세타 입장에서 여기가 3분의 1파이고 여기가 2분의 1파이고 그럼 너보다는 크거나 같고 너보다는 작고 세타. 다시 파이씩 더해서 여기가 그럼 얼마가 되냐면 3분의 4파이가 되고 크거나 같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고 그리고 파이 자리에다가 다시 이거 대입해가지고 범위 좀 바꿔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요거 하나 구한 다음에 역시 3분의 파이씩 양 끝에 더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한 주기씩 돌아가는 건 똑같으니까. 이거를 4번 계산하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2번 계산하고 각각 범위에다가 여기처럼 여기다 3분의 파이 더하고 3분의 파이 더했듯이 여기도 3분의 파이 더하고 3분의 파이 더하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나는 그래도 단위원을 여러분이 자꾸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이게 영 나는 익숙치가 않다. 그러면 요걸 하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각을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각. 그 자리가 실제 각 세타 입장에서는 어떤 자리에 해당하는지만 잘 표기를 해주시면 좋고 근데 조금 불편해질 때가 어떤 때냐면 자 이런 게 이제 불편해. 이거 불편하다고. 마이너스 3x가 되면 왜 불편해지냐면 그래프 자체가 뒤집어지죠. 그러면 그냥 단위원으로 세타 바꿔갖고 풀어주는 편이 난 개인적으로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 저거 막 각도에 따라서 x좌표. 그럼 어떤 불편함이 생기냐면 0 들어가면 4분의 1파인데 2분의 파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1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잖아. 그래서 얘가 순서가 거꾸로 돼요. 0부터 2분의 파이가 여기가 4분의 1파이가 되고 이쪽이 거꾸로 4분의 1파이 빼기 2분의 3파이가 된다고. 이 모습이 거꾸로 된다고.
왜냐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x값이 클수록 세타는 작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앞으로 빼서 앞으로 빼서 해도 되죠. 앞으로 빼서 해도 돼요. 요거를 이렇게 바꾸고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고 양변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또 약간 좀 덜 불편해지지. 그지? 여기가 플러스로 다시 바뀌니까.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오늘 부등식은 사실 탄젠트가 제일 어렵고 사인 코사인은 그래도 아마 너네가 이 정도 사인 코사인 뭐 할만한데 인수분해 뭐 조금 잘하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거냐면 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이용한 방정식의 해결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 쉬운 예를 들어줄게. 자, 너네가 이걸 해야 돼. x는 0부터 2파이까지인데 코사인 2세타와 코사인 7세타가 같도록 하는 그러한 첫 번째 실근의 개수, 두 번째 가장 아니지 두 번째로 작은 실근 뭐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본다고 칩시다. 보통 여러분은 정확히 어디까지를 배웠냐면 실근의 개수까지 배웠어요. 실근의 개수를 어떤 식으로 풀어갔냐면 어떻게 풀었죠? 어떻게 풀었죠? 2세타랑 7세타니까. 보통은 그냥 그래프 그려서 풀어요. 0부터 2x 사이 2개 그리고 근데 또 얘는 7세타니까 7개 그리고 그럼 너네가 이제 막 2개에다가 7개를 얹으면 이게 약간 뇌 정지가 온다고 이게 막 엄청 크게 그려지고 막 그래서 여기가 막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엄청 좀 불편하거든. 플러스 애초에 정확하게 실근의 값을 구할 수가 없어. 너네가 그래프 대충 그린다고 그게 그려지겠니? 절대 구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 이 방식은 동경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지 않는 이상은 실근 자체는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우리가 이 동경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의 이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인데 먼저 이 두 각도 있지. 얘네를 세타 1과 세타 2라고 합시다. 그리고 해석을 하는 거야. 자, 세타 1을 나타내는 코사인 값과 세타 2를 나타내는 코사인 값이 서로 같아. 이게 원 위를 기준으로 본다면 코사인은 무엇을 뜻하냐면 원 위의 두 점의 x 좌표를 뜻해요. 그러면 어떤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세타 1과 세타 2를 나타내는 동경이 어떤 관계에 있겠냐는 거지. 자, 둘이 x좌표가 같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야. 두 점이 이런 상황이면 x좌표가 같지. 예컨대 요런 게 세타 1을 나타내는 동경이고 요런 게 세타 2를 나타내는 동경이라면 나는 둘의 x좌표가 같겠지. 그지? 그럼 x좌표가 같다라는 거는 세타 1과 세타 2를 나타내는 동경끼리 너를 나타내는 동경이 L1 너를 나타내는 동경이 L2라고 한다면 동경은 반직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 L1과 L2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일 수가 있어요. 그지? 그러면 L1, L2가 X축 대칭이라는 거는 세타 1과 세타 2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됐지? 우리가 X축 대칭일 때 두 개의 동경이 X축 대칭이면 둘을 더한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얼마가 되는데? 대칭축에 해당하는 0의 2배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가 됩니다. 자, 이게 가능해요. 자, 두 번째를 한번 볼게.
근데 두 동경이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만 x좌표가 같은 거는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동경끼리 서로 일치할 수도 있어요. 각이 일치해야 동경이 일치한 게 아니라 그랬어. 동경끼리 일치하더라도 각은 2파이의 정수배 차이가 날 수 있지. 그래서 두 번째는 L1, L2가 일치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L1, L2가 일치한다면 세타1과 세타2를 서로 뺀 값이 얼마가 되면 되냐면 역시 2파이의 정수배가 돼야 돼요. 됐죠? 근데 이제 세타1과 세타2가 각각 7세타랑 2세타니까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거는 결국에는 9세타가 2파이의 정수배거나 또는 서로 빼면 5세타가 2파이의 정수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9세타가 2파이의 정수배라는 거는 0부터 2파이까지는 세타는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 세타는 0, 9분의 2파이, 9분의 4파이, 땡땡땡, 9분의 2파이가 9까지 가면 18파이까지. 자, 요렇게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는 누가 나오냐면 세타는 다시 동일하게 주의할 거 0이 일단은 나오죠. 당연히. 그 다음 5분의 2파이 땡땡땡 5분의 4파이 하나 써줄까? 5분의 마지막에 10파이까지겠죠. 근데 잘 보시면 얘도 아니 잠깐만 5분의 10파이 안 들어가잖아. 그거 뺐잖아 내가. 미안해 9분의 16파이까지야. 얘는 5분의 4파이 8파이까지 맞아? 자 그러면 요거 개수 몇 개나? 9개. 당연히 5개. 그렇다고 답이 14개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답은 몇 개? 13개. 왜? 뭔가 교집합이 있는 경우가 있겠네. 이거는 9세타랑 5세타라가 나와서 그래. 만약에 여기가 3세타, 2세타 같은 게 나왔으면 둘의 최소 공배수가 6이기 때문에 좀 더 자주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얘는 지금 9개, 5개 해갖고 둘의 최소 공배수가 워낙 크잖아. 그치? 그래서 네가 여기다가 9 곱한 거랑 여기다가 5 곱한 게 이제 서로 같아진 2파이마다 같아진다면 그 이전에 같아지는 케이스도 있기는 있다는 거야. 근데 뭐 거기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 원리를 한번 보세요. 원리 자체는 이해가 가니? 코사인 값끼리 같다라는 상황의 해석을 먼저 단위원 위의 점에 대해서 x좌표가 일치한다. x좌표가 일치한다는 것은 동경끼리 x축 대칭이거나 일치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한 거라고. 그 다음에 다시 각도로 바꾼 거라고. 그러면 만약에 두 번째로 작은 실근을 물어봐. 그럼 누가 되는 거야? 답은 9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 쓸 수 있냐? when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같을 때. 근데 코사인끼리 같을 때만 쓸 수 있을까? 사인끼리 같을 때도 당연히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왜? 그럼 해석만 뭘로 바뀌겠어? 얘는 x축 대칭과 일치인 거고 당연히 얘는 y축 대칭과 일치겠지.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이거 다 예시 안 들어도 되지. 너무 오래 걸려. 이거 하나 설명해 주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요거까지 설명하면 끝이야. 코사인 알파는 사인 베타가 어떻게 해석이 될까? 이거를 푼다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 자, 얘는 무조건 각변환으로 풉니다. 그래서 알파와 너가 x축 대칭이랑 일치로 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코사인과 사인이 같다는 무조건 그냥 코사인으로 다 바꿔주면 된다. 사실 얘도 그러면 되지 않아? 얘도 y축 대칭 굳이 하는 게 필요가 있나? 얘네도 그냥 이거 쓰면 안 돼? 코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알파랑, 그지? 코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베타랑 뭐 이렇게 바꿔서 하셔도 돼요. 왜냐면 코사인끼리 같다가 좀 편하거든. 왜냐면 코사인끼리 같을 때는 무조건 합과 차이가 2파의 정수배거든요. 그래서 코사인끼리 같다가 기본형이에요. 거기서 이제 사인끼리 같다를 활용을 하고 사인 코사인이 같다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선생님 보통 그냥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는 바꿔서 이렇게 세 가지를 씁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흔치는 않고 요 두 가지가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한번 예제를 볼 건데, 자, 요거 예제 하나 보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인과 코사인이 같은 거긴 한데 얘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워낙에 쉽기 때문에 나 같으면 3번 같은 거는 그냥 그려요. 이 짓을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 각변환도 하고 범위 찾고. 이 짓을 하는 거는 누구를 이 짓으로 푸냐면 바로 4번을 이렇게 푸는데, 너네 입장에서 사실 4번을 이렇게 푼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색할 거야. 잘 안 보일 거라고. 표기가 저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3번은 그냥 그래프 그려서 푸시고 4번을 보세요. 자. 아주 유명한 옛날 3월 모의고사 30번에 나왔던, 아직 문이과 수능이 쪼개져 있던 시절의 문제인데, 그때 당시 3월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나왔었고, 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수 A와 밑줄 유리수 B에 대하여.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제가 변형되기 여하에 따라서는 B를 무리수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수로 주면 답이 이제 달라지는 어떤 문제인데, 범위가 마이너스 a분의 파이부터 a분의 2파이까지고, 즉 각도가 ax이기 때문에 요 x좌표를 각의 자리 ax에다 쓱 넣어보면 마파이부터 2파이까지지 한 주기 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왜냐면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린다는 게 조금 애매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0도 지나고 2분의 7파이 콤마 0도 지나간대.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할 거야. 잘 봐. 2 사인 마이너스 2분의 a 파이 더하기 b가 0이고, 다시 2 사인 2분의 7 a 파이 플러스 b도 0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라는 소린가 싶을 수가 있는데, B도 같고 E도 같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같은 거냐면 너랑 너가 서로 같아요의 상황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가죠. 그러니까 이게 세타 1이고 이 세타 2인 거야. 아, 그래? 그러면 둘이 사인 값이 같은 거니까 둘을 더했을 때 y축 대칭이거나 아니면 둘이 일치하거나 하면 되겠네. 둘을 더해 주시면 정확히 3a파이가 나와요. 3a파이라는 각도가 y축에 해당하는 2분의 파이 대칭축의 2배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이거나, 또는 서로 뺀 값이 4a파이가 나오죠. 4a파이가 동경이 서로 일치해야 되니까 2파이의 정수배이거나. 자, 근데 문제에서 a 값의 범위를 줬습니다. 자, 이 범위에 만족하는 당연히 n 값이 특정이 되게 돼 있어요. 아래 게 쉬우니까 아래 거부터 해볼까? 자, 4파이를 여기다 쓱 곱해줘. 4파이 곱하면 16파이 나오지? 7분의 16파이라는 거는 너가 2파이라는 소리야. n은 1이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3 곱해줘. 3파이 곱하면 7분의 얼마야? 12파이지? 7분의 12파이니까 7분의 12파이는 2파이보다 작고 n 값은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은 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값은 2파이가 됩니다. 자, 결론. 위에서 a 값은 3분의 1이 나와. 또는 밑에서 a 값은 2분의 1이 나오죠. 자, 이것을 다시 여기다 대입합니다. 위에 거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해 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2 사인 마이너스 6분의 1파이
플러스 b는 0이 나와요. 근데 사인 마이너스 6분의 1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쓱쓱 넘겨주면 b는 1 나오죠. 자, 만약에 a가 2분의 1이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 사인 마이너스 4분의 1 파이가 나온다. 당연히 이와 같은 결과는 b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맞아요? 조금 빨랐어? 따라왔어? 이렇게. 끝.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b는 유리수거나 무리수로 출제를 한다. 아주 유명한 문제예요. 근데 이거 내가 말했잖아. 3월 모의고사 고3 30번이었다니까. 애들 이거 많이 풀었을 것 같아? 이거 개 많이 틀렸어요. 이거 정답률 한 5% 언저리였을걸 그때 당시. 쉬운 문제 아니야. 내가 지금 쉽게 풀어줘서 그렇지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난 뭘 보여주고 싶냐면 이 부분을 요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한 이 부분을 너네가 잘 봤으면 좋겠다고. 사인 값끼리 같다, 코사인 값끼리 같다, 사인 코사인이 같다. 근데 언제 사용한다? 각도끼리 서로 다를 때. 보통 너네가 방부등식을 어떤 식으로 푸냐면 사인 x는 코사인 x, 뭐 탄젠트 2x 플러스 1은 코사인 2x 플러스 1. 각도 자리는 최소한 같게 주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근데 각도 자리 자체를 다르게 주고 풀라고 하는 방부등식 문제, 방정식 문제가 이 형태가 이제 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진 다 각변환이 되든지 뭔가 그들끼리 서로 관계를 잡을 수 있게 되는데 얘는 이제 각도 자체가 뭐 특정이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 방식을 좀 이해를 하고 풀이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1번은 사실 쉬워 보이지만 한 가지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죠. 탄젠트 제곱 빼기 3 탄젠트 x 플러스 1은 0. 자, 이렇게 되어 있고 0부터 2파이 사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긴 하지만 요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고 치면 탄젠트 x를 t라고 치환을 한다면 t1, t2에 곱이 1 되는 거 보이니? 그죠? 항상 1이 돼요. 그리고 모든 근의 합을 구하고 싶고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 x 값이 지금 합이 그러니까 t1, t2의 합이 3이고 더한 게 3 곱이 1인데 이게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탄젠트의 곱이 1이라는 건 어떤 상황일까? 기울기 곱이 1인 거야. 둘이 어떤 상황이겠어? y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두 각도의 합이 이제 2분의 파이 같은 형태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까지가 딱 2파이거든? 그지? 그러면 t1과 t2의 관계가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t1이 하나가 지나가고 이렇게 t2가 지나간다고 쳤을 때 이 두 각도가 있을 거라고. 너랑 너.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한 문제인 거죠. 알겠어? 탄젠트가 서로 역수가 되면 각도 합이 이제 2분의 파이가 되는 특징이 있는데 근데 하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만나잖아. 그러면 알파 더하기 파이고 베타 더하기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응? 응. 코사인분의 사인 더하기 사인분의 코사인으로 하는 못 푸는. 이거를 넘겨서 나눠? 미지수 두 개씩 하나라서 좀 애매하다. 그걸 하려면 사인 코사인을 바꾸려면 또 제곱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뭐 한번 해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스스로 해보는 게 제일 좋겠죠. 해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불편할 겁니다. 왜냐면 사인 코사인 서로 바꾸려면 제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제곱하는 과정에서 또 약간 내가 봤을 때 찌꺼기가 남을 거야. 왜냐면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밑에 2번 연립방정식의 형태이고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방정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구하고 싶은 거는 루트
2 사인 y와 사인 x가 같고, 여기 이제 탄젠트와 탄젠트지? 루트 3. 근데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시고, 너도 바꿉시다. 사인 x. 그리고 위아래식을 나는 양변을 서로 나누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위에 거를 아래 걸로 나눌게요. 그러면 루트 3분의 루트 2 코사인 y는 코사인 x가 되겠죠. 위의 식을 아래 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끝났지. 왜냐하면 우리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랑 제곱해서 더해주시면 1 나오겠죠. 위아래 제곱해서 더합니다. 그럼 저기는 2 사인 제곱 y, 여기는 3분의 2 코사인 제곱 y는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든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든 하시면 되고, 뭐 요걸 바꿀게요. 2 빼기 2 코사인 제곱 y가 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x, y 값 자체를 구하고 싶으니까 코사인을 완전히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4가 나오나? 네. 그지? 그럼 넘어가면 1이고 4분의 3 나오네요. 코사인 제곱 y가 4분의 3이 나온다. 근데 이제 y가 예각이니까 예각 중에서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인 거는 y는 6분의 파인 거죠. 요게 나오면 여기다 대입 2분의 1, 2분의 루트 2니까 x는 4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조금 방정식 문제 중에서도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생소할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사인 코사인 섞인 거를 결국에는 제곱의 합이 1인 걸로 바꾼 거지. 넘어갑니다. 3, 4번 아까 3번은 뭐 직접 그려보시면 바로 나오고요. 5번도 그래프 그리면 금방 나와요. 5번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 한번 그려보세요. 절대값 코사인 x랑 사인 절대값 x를 잘 그려주시면 되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니까 y축에 대해서 범위가 대칭이에요. 사실은 두 함수 자체도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를 그리다 보면 발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인 절대값 x를 이제 잘 그려주셔야 되고, 사실 나 같으면 0보다 큰 것만 그려놓고 이제 구간은 대칭시킬 것 같아. 어차피 두 함수 다 대칭이니까.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 어차피 절대값 코사인 x도 y축 대칭이고 사인 절대값 x도 y축 대칭이니까 범위가 y축 대칭으로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를 0보다 큰 부분만 그려주는 게 좀 낫지 않냐 라고 했고, 그래서 0보다 큰 부분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슉 슉. 자, 요게 지금 누굴 그린 거냐면 절대값 코사인 x를 그린 거죠. 사인 절대값 x는 사인 함수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인 함수가 코사인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을 보는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네요. 근데 누가 봐도 여기는 4분의 파이고 너는 대칭이니까 4분의 3파이고, 그래서 답은 4분의 파이부터 정도 들어가나? 4분의 3파이까지.
대칭을 시키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부터 마이너스 4분의 1파이까지 이런 문제였다. 간단히 그려봤다.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너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세시근이 나오는 상황을 그려주시면 정확하게 이제 위로 볼록할 때가 되죠. 뭐 얘는 어렵진 않은데 어떻게 생겼냐면 0부터 2파이까지 이거 한 주기. 자,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여기가 3분의 2고 여기가 3분의 2 더하기 2 여기가 3분의 2 빼기 2. 그러니까 0은 대충 어디쯤 있냐면 요쯤에 있죠. 한 요 정도 느낌의 x축이 지나갑니다. 절대값을 취해 주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올라갔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게 세실근이죠. 세실근인 우리가 대칭성이 있는 함수에 대해서 실근의 개수가 홀수개인 상황은 항상 대칭축 위에 실근을 가지는 경우밖에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노트에 썼을 수도 있어요. 선대칭 함수가 홀수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대칭축 위에서 실근을 갖는다. 그럼 이제 여기가 얼마야? 3분의 4인가? 그래서 이게 바로 K값이고 너의 실근의 합은 너는 대칭이니까 가운데 있는 파이의 3배가 되겠죠. 대칭축 곱하기 실근의 개수. 넘어간다. 7번 뭐 하는 건지 아니 이거? 뭔지 알지? 그래갖고 사인 막 위로 볼록볼록 그리고 직선 쭉 그려갖고 1 되는 거 3분의 10 찾고 대칭 해갖고 슉슉 그리는 이거 해줘야 되나? 해줄게. 얼른 해주자. 자, 봐봐. sin 파이 x라는 함수를 먼저 그려. 얘는 절대 단위원으로 풀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변이 10분의 3x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sin 파이 x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직선이 누구냐면 10분의 3x야. 그래서 어떤 보조선을 잡냐면 y는 1이 되는 보조선을 잡아놓고 10분의 3x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지나가냐면 3분의 10,1을 지나가요. 중요한 거는 이 값이 1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3분의 10의 위치가 지금 여기가 3이니까 3등분 띡띡하면 이 정도가 3분의 10인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 점을 지나간다는 거지.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 이후로는 실근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1보다 값이 커지면. 당연하잖아. 왜냐면 사인은 볼말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는 이미 1을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1이 되는 지점까지만 관찰한다가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세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대칭 쭉 하면 반대쪽도 3개. 3 더하기 3 더하기 1이라서 7개 나옵니다. 답은 4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번 여러분이 한번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8번 해보세요. 풀었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파이 x는 뭐가 되냐면 절대값 사인 파이 x가 되죠. 그리고 절대값 x 빼기 2랑 만나고 싶고. 그럼 절대값 사인 파이 x를 그려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0, 1, 2, 3 x값이 정수일 때 사인값이 0이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정확하게 1짜리예요. 근데 여기다가 2,0을 지나가면서 정확히 1 커질 때 1 커지는 함수지.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얹으시면 된다. 정확히 몇 개 나오냐면 1, 2, 3, 3개 나오죠. 답은 3개가 된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9번. 9번도 해보세요. 9번 같은 거 잘 나옵니다. 9번 같은 거 좋은 문제. 어렵지는 않아요. 계속 그래프 그려가지고 풀어내는 것들이 나오고 sin x 더하기 절대값 sin x는 기본적으로 0 또는 2 sin x가 돼야 되는 함수죠. 그래서 볼록하게 가다가 상수함수로 가다가 볼록하게 가다가 상수함수로 가다가 근데 이제 sin x가 언제 0보다 크고 작은지만 잘 찾으면 되겠죠. 이번에 이제 고3 모의고사 21번에 미적분 1, 그러니까 지금 고3 기준에서는 수투인데 수투 문제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요게 딱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잘 나오는 표현이고 얘는 F가 양수면 0, 음수면 EFT가 되는 거고 우리의 상황은 좀 다르죠. 여기가 이제 플러스인 거지, 플러스. 그러면 얘는 양수면 EFT고 음수면 0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 선생님이 지금 그린 거는 sin x를 그려놨는데 얘를 토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sin x가 언제 0보다 크고 작은지는 sin x 그래프를 보시면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얘가 지금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까지만 그려놓겠습니다. 자, 0보다 클 때는 절대값 sin x랑 sin x를 더하게 되면 그대로 밖으로 나오면서 2 sin x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높이가 2배가 돼야 돼요. 슝. 높이가 2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얘가 음수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또 양수 0, 양수 0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정확하게 높이가 2짜리.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2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0,2라는 정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인 것이고
저 정점을 지나는 직선과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싶은데 일단 세 점 만나는 예컨대 이런 거 세 점이죠. 그지? 하나, 둘, 셋. 근데 조금 기울기가 작아지다 보면 어떤 순간이 생기냐면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순간이 생겨요. 그래서 경계가 파이분의 2, 사실은 마이너스 파이분의 2. 그다음에 이렇게 더 기울기가 돌아가다 보면 어떤 순간이 생기냐면 이 끝점을 지나가게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러면 이제 4개가 되죠. 기본적으로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가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들이 있었어. 혹시 기억나나요?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가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는 순간은 첫 번째 접할 때, 두 번째 뾰족점, 불연속점 지날 때, 세 번째 직선끼리 평행할 때, 네 번째 점근선과 평행할 때, 다섯 번째 도형이 겹칠 때, 교점이 겹칠 때, 이런 때. 뭐 미적 언어할 때 다 했던 이야기인데 얘도 이제 결국엔 뾰족한 점 찾는 거야. 뾰족한 점 여기, 여기, 여기. 근데 잘 봐. 여기 뾰족하긴 한데 여기를 지나간다고 해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니? 그렇진 않아. 얘도 똑같이 3개야. 그러니까 뾰족하다고 무조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요때 달라지고 요때 달라지는데 분모가 얘는 3파이고 얘는 파이죠. 그래서 범위는 마이너스 3파이분의 2부터 플러스 3파이분의 2인데 이제 기울기 자체가 마이너스 a니까 3파이분의 2부터 3파이분의 2까지가 된다. 등호는 다 빠져야 된다. 넘어갑니다. 10번 넘어갈게요. 12번 인수분해해서 쓱쓱 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11번. 11번 넘어가고 12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할게요. 봐봐. 보통 12번을 여러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풀려고 하냐면 이 각각의 x 좌표를 찾은 다음에 그러니까 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푼다는 거 정도는 알아. 왜냐하면 4분의 3이라는 거는 특수각이 아니니까 각이 구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합이나 뭐 이런 부분들, 뭐 각도 간의 점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중요한 거는 그래프가 sin x가 아니야. 그래프가 sin 2분의 파이 x지. 그래서 그림을 조금만 그려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생겨서 자 여기가 지금 x축인데 그러면 4분의 3을 갖다가 그었고 그래서 함수 자체는 sin 2분의 파이 x 그래서 만나는 교점들이 있어. 알파, 베타, 감마. 알파와 베타와 감마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둘이 더하면 너에 대해서 대칭이고 베타와 감마를 더하면 너에 대해서 대칭이고 알파와 감마는 정확히 한 주기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x 좌표들을 한번 밑에다 표기를 해볼 건데 x 좌표를 표기하기에 앞서 각 세타 입장에서는 어떤 각도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좀 잡아주시고 각도 세타 입장에서는 이 값들이 이제 어떤 값인 거냐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2분의 3파이 뭐 이런 상황인 거지. 근데 세타는 지금 2분의 파이 x거든. 그러니까 x 입장에서는 x 좌표는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아니다. 2가 되는 거죠. 2. 여기가 4. 여기가 3. 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x 값이 1 변화하는 동안에 각도는 2분의 파이만큼 변화하는 상황. 그래서 일단 알파 베타의 합 같은 거와 알파 감마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 될 거고 감마는 알파 더하기 한 주기 가는 거지. 2파이 가려면 x는 4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다 했죠. 자, f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구하고 싶어.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잘 생각해봐.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거든. 근데 이 6이라는 거는 누굴 기준으로 본 거냐면 x를 기준으로 본 거야. 내가 6이라는 거를 감마에다가 더하고 싶어. 그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니까. 근데 6이라는 값이 x 입장에서는 6이긴 하지만 각 세타 입장에서는 6만큼 더해지겠다라는 거는 여기 2분의 파이 x 자리에 6이 들어가면 3파이가 더해지는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각 입장에서는 각도가 3파이가 더해지는 상황인 거야. 그럼 너네가 어떤 삼각함수 값에다가 3파이만큼을 더하게 되면 그게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항상 어떻게 되냐면 한 바퀴하고 반 바퀴를 돌아가는 거니까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F 6 더하기 파이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F 감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겠죠. 자, 요게 조금 헷갈리시면 그냥 대입하셔도 됩니다. 저기다 대입해 볼게요. 사인 2분의 파이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인 거니까 6 더하기 감마가 된다. 자, 요렇게 그러면 사인 어떻게 돼? 3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감마가 되죠. 자, 얘를 이용해서 각변환을 한 거야.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감마인데 2분의 파이 감마가 사인 2분의 파이 감마가 바로 누구냐면 F 감마인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어떤 귀찮은 과정을 조금 생략할 수 있다는 거지. 뭐만 놓고 봤을 때 x좌표의 변화가 각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각도가 변화했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 알파 2베타 감마 3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알파랑 베타 더한 거는 3에 대해서 대칭이고 근데 감마 자체가 누구냐면 알파 더하기 4지. 그러면 f 너가 알파 2베타 감마 대신에 알파 더하기 4인데 7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이 얼마가 나오냐면 12가 나와요. 그러면 계산하시면 19가 나오죠. 사인 2분의 19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요소는 이제 다 대칭성 가지고 풀 수 있는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쉽게 풀만한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13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3번 풀어보세요. 삼 번 하고 부등식 하나 하고 치환형 하나 하고 어려운 거 하나 하고 맞춰야겠다. 뒤에 문제들 선생님이 오늘 지금 다 못 풀어줬으니까 숙제로는 잘 해오세요. 24번까지 해서 풀어야겠다. 21, 24, 15, 13번 잘 나오나요? 탄젠트 x는 뭐다?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코사인 분의 사인.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많은 아이들이 무슨 거지 같은 짓을 할까? 사인 x를 약분을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왜 거지 같은 행위일까? 사인 x가 0인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거든. 사인 x가 0이 아니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약분을 해도 당연히 괜찮아요. 근데 범위를 한번 볼까? 0부터 2파이 사이인데 사인 x 0 안 되겠니? 당연히 되겠지. 0일 때랑 파이일 때. 그럼 바꿔 얘기하면 0일 때랑 파일 때만 제외하고 나면 약분을 해도 괜찮다입니다. 그렇게 푸셔도 돼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그래서 sin x가 0이거나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코사인 x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이 되거든. 그래서 요 방정식은 사실은 sin x가 0 또는
코사인 x가 3분의 1이 되면 되죠. 근데 사인 x가 0이 되는 경우는 이제 0이랑 파이가 되는 거고, 코사인 x가 3분의 1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지나가면 대칭이라서 합이 2파이가 되죠. 쟤까지 더해주면 답은 2파이가 아니라 3파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파이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 넘어갑니다. 이것도 약간 습관이야. 노트 혹시 있으면 써주세요. 이것도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냥 문구로 방정식 부등식은 해당 값이 해당 인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으면 절대 약분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부호에 대한 심지어 확신이 필요해요. 부호에 확신이 없으면. 방정식에서 약분을 해도 되고 안 되고의 조건과 부등식에서 양변의 약분을 해도 되고 안 되고의 조건이 다르다고. 부등식은 내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도 부호에 확신이 없으면 당연히 약분을 못해. 내가 어떨 때는 양수고 어떨 때는 음수면 음수가 되면 양변을 약분을 했을 때 당연히 부동반이 바뀔 것이고 양수일 때는 그대로가 되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20 아니지 15번 볼게요. 탄젠트 부등식이고 다음 부등식의 해를 한번 구해보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단위 원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뭐 그래프를 가지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은 단위 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2분의 1 x 더하기 6분의 파이를 세타라고 일단은 치환을 할게요. 치환을 했으니까 범위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6분의 1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2 파이, 마이너스 12분의 1 파이. 맞나? 4분의 1하고 6분의 1 하면? 6 빼기 4니까? 맞는 거 같죠? 24분의 2니까. 근데 4분의 1과 6분의 1의 차이와 3분의 1과 4분의 1의 차이가 같나? 아, 그러네. 등차 조항이네. 맞네. 자. 근데 여기부터 지금 얼마만큼만 가는 거냐면 x는 파이만큼 변화하잖아. 근데 2분의 1 x니까 2분의 파이만큼만.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1 파이 더하기 2분의 1 파이. 그래서 선생님이 범위를 쓰는 거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한쪽은 그냥 쓰고 반대쪽은 그 값에다가 얼마만큼이 더해지는지를 가지고 표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만큼이 얼마만큼 각이 돌아가는지 범위를 표기하기가 좋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럼 원에서 탄젠트 값이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으려면 루트 3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조금 가파르고 아까 크거나 같은 범위가 여기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2분의 파이에서 딱 멈춰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요 사이, 그 다음에 요 사이죠. 자, 이때 여기는 등호가 당연히 빠지고 여기는 등호가 문제에서 들어가 있네요. 자, 근데 범위가 조금 심상치가 않지. 마이너스 12분의 1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2분의 1파이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즉 끝나는 지점도 여기서 딱 끝난다고. 직각이니까. 요 값을 이제 구해야 되면 이제 다시 값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얼마가 나오냐면 12분의 6 빼기 1이니까 12분의 5파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 세타는 여기부터 3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냐면 12분의 5 파이까지라는 거죠. 이렇게 대입하시고 끝나는 문제입니다. 슉. 넘어간다. 16번 판별식 쓰면 바로 나오겠죠? 21번으로 갑시다. 치환형으로 갈게요. 치환형이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우리가 사인 코사인을 뭔가 치환을 했어. 그럼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은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번, 21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슷한 류의 문제인데 그 중에 21번이 조금 어렵고, 자 보시면 x에 대한 범위는 제한이 되어 있지 않고 너가 그냥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실근을 가지려면 코사인 x 혹은 사인 x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와야 돼. 근데 코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을 사인으로 바꾸고 사인을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x는 t, 중요한 건 t는 마일보다 커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음식을 조금 정리해 보시면 아마 2차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m 더하기 1 t 빼기 3m는 0. 자, 요것이 실근이 그냥 있어야 된대요. 근데 어떤 범위에서 있어야 되냐면 이 범위에서 실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근해 분리의 느낌으로 풀자니 너무 불편해. 왜냐하면 그 사이의 범위에서 실근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너무 불편하다는 거야.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해 분리로 풀지 않고 얘는 반드시 이 부분을 넘겨서 쪼개서 그래프를 다시 그려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얘를 넘기지 말고 우리 t제곱을 넘길까요? t제곱 t를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t제곱 플러스 t는 m으로 묶으면 m t 빼기 3. 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 테스트에 나왔던 그 18번이었나? 그 문제랑 굉장히 상황이 비슷합니다. 아까는 t값의 범위가 0보다 클 때였고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여기선 t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보다 이제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은 그런 범위에서 등식의 실근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인데 풀이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변형을 좀 하시고 그래프 그려주고 기울기 돌려가면서 실근이 존재하게끔 찾으시면 돼요. 좌변의 그래프는 그리기가 굉장히 쉽죠. 저 좌변에 있는 그래프를 정확히 마일부터 1까지만 그릴 건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로 봐서는 마일일 때가 값이 조금 더 크고 1일 때가 좀 더 작고 1일 때가 값이 좀 더 클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1입니다. 1,2. 자, 그 다음에 우리 저 직선 같은 경우에는 3,0이라는 정점을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 그래프와 어딘가에서 만나야 돼요. 어디서 만나는지는 뭐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상관은 없다는 거야. 근데 예컨대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만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나가도 만나고 가다 보면 아, 분명히 그 경계값은 이렇게 접할 때와 이렇게 끝점을 지날 때 이 두 가지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의 기울기를 구할 거냐면 첫 번째는 요거의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이 가는 동안에 잠깐 이상한데? 어디? 아, 그러네. 아, 미안해. 이거 t제곱 마이너스 t. 아, 그 거꾸로 그렸네. 아, 죄송. 어쩐지 이상하더라. 죄송.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시면 되냐면 얘를 좀 늘려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면 되겠죠. 마일 콤마 2가 될 겁니다. 맞아요. 미안해요. 맞아. 선생님 이항할 때 부호 실수했어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4가는 동안에 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쪽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경계가. 그 다음에 이쪽 접할 때 기울기 찾으면 되잖아, 이제. 그럼 접할 때는 판별식을 쓰셔도 되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이야기했던 그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점의 접점을 나는 구할 건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무엇과 관련돼 있다고 그랬냐면 여기부터 사실은 이게 쭉 뻗어나가면 요 길이와 관련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죠? 초고차항은 심지어 1이야. 자, 3에서의 함수값은 대입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6이 나와요. 6. 얘는 6이거든.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얼마다? 루트 6이다. 그러니까 너의 좌표는 얼마다? 3 빼기 루트 6. 그러니 너의 기울기는 얼마다? 미분하면 2t-1이니까 너의 2배하고 빼기 1, 5 빼기 2 루트 6입니다. 이게 얼마나 편안한지를 느껴야 되는데 너네가 여기서 막 판별식 막 지랄 근해 공식 이거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연산이 복잡해질수록. 그래서 이거를 꼭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 난 이차함수 곡선 밖에서 근 접선의 접점을 쉽게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짝 미적분 섞으면 훨씬 간단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범위가 너랑 너 사이라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어디 있냐면 1번에 있네요. 그죠? 너보다는 슉 사이? 너보다는 작고 나갔고 커 나갔다. 이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우리 24번 한 문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슉슉슉. 자, A, B는 정수인데 A가 0부터 12까지, B도 0부터 12까지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상 A, B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자, A에 따른 B의 개수를 세셔도 되고 B에 따른 A의 개수를 세셔도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지금 6분의 1파이부터 6분의 12파이, 사실은 6분의 0파이부터 6분의 12파이까지야. 그러니까 단위원을 몇 등분하는 거냐면 12등분한 거예요. 12등분. 선생님이 처음에 삼각함수 이제 설명할 때 단위원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12등분 해가지고 뭐 설명했던 거 기억날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을 기준으로 잡아주고 여기도 2분의 1을 기준으로 잡아주고 여기도 2분의 1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연결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렇게 잘 등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도 기준에서는 여기가 이제 12분의 1파이고 12분의 2파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땡땡땡. 다 안 쓸게요. 어차피 다 아니까. 자,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싶냐? 왜 12분의 미안해 6분의 6분의야. 그지? 12분의 2파이라서 사인 6분의 a 파이가 코사인 6분의 b 파이보다 더 작도록 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세고 싶은데 a를 고정하고 b를 세셔도 되고 b를 고정하고 a를 세셔도 됩니다. 나는 사인 값을 세는 게 편하면 코사인 얘를 고정을 하고 세시면 되고 나는 코사인 값을 세는 게 편하면 얘를 고정하고 세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요거를 고정하고 얘를 셀게요. b에 따른 사인의 개수를 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b가 1이면 자, 봐봐. b가 1이라는 거는 코사인 6분의 b파이 1파이라는 거야. 그럼 6분의 1파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을 때 코사인 값은 얘인데 이 값과 같은 사인 값은 사실은 얘가 같은 사인 값이에요. 왜냐하면 6분의 1파이에서 코사인 값은 정확히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러면 사인 입장에서는 얘보다는 작다라는 거야. 얘보다는 아래에 있는 점들을 세시면 돼요. 얘보다 아래에 있는 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요 AB가 0부터 12까지인데 악랄하게 등호가 양쪽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점에서 악랄하냐? 각도 입장에서는 12분의 0파이와 12분의 아니지? 6분의 0파이와 6분의 12파이가 각 입장에서는 같지. 근데 A 입장에서는 0일 때랑 10일 때는 다른 순서상인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는 두 개입니다. 여기는 두 개가 있어요. 점 자체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한 점씩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한 점씩이야. 점의 개수를 셀 때 0에서는 두 개를 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B가 1일 때 A가 몇 개가 나오냐면 아니지? 아까 몇 개였지? 3개를 빼는 거니까 위에 3개만 빠지면 되죠.
얘보다 아래에 있는 거니까 얘보다 커나 같은 3개를 빼주는 거고 총 13개니까 10개 갑니다. 10개. 근데 B가 1일 때와 B가 또 다른 어떤 값일 때 코사인 값이 같을 때가 있어요. 언제가 같지? 6분의 1파이와 6분의 11파일 때가 같아요.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사실 11일 때도 똑같이 10개가 나올 거라는 게 자명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 2. 자, 두 번째. 그럼 B가 0인 것도 해볼까? 0인 거 원래 안 했으니까. 원래 0인 걸 먼저 세긴 세는데 0인 게 사실 이게 2개라서 안 세긴 안 셌던 건데. 자, 그럼 0일 때랑 12일 때는 코사인 값이 둘 다 얼마냐면 1이에요. 그지? 그럼 사인 값이 1보다 작은 점들을 찾는 거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빼면 되지. 그러니까 한 개만 빼면 돼요. 12개입니다. 12개. 역시 곱하기 2를 하시고 3번. 그래서 너네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B값 입장에서는 세로로 이런 점들이 계속 같으니까 계속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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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얘만 딱 한 개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B가 여기에 있으면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는 없기 때문에 심지어 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무조건 짝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아니? 자, 그럼 봐. 요때 B가 얼마인 거야? B가 2 또는 대칭이니까 10인 거죠. B가 2 또는 10. 자, B가 2 또는 10일 때는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거든? 그럼 사인 값이 2분의 1인 거야. 2분의 1보다 작은 거야. 즉, 몇 개를 빼주면 되냐면 5개를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8개가 되겠지. 그래서 곱하기 2가 된다고. 너가 2일 때랑 10일 때. 지금 얘가 원래 맨 위로 오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규칙성 있게 12개, 10개, 8개 이런 식으로 2개씩 쭉쭉쭉쭉 빠진다고. 왜냐면 내가 선분이 여기서 여기로 달라진다는 거는 이 2개만큼이 새롭게 차이가 나잖아. 또 여기서 여기로 달라지면 또 2개만큼 다를 것 같지만 여기는 몇 개라고? 3개예요. 그러니까 총 3개. 그러니까 이 줄은 3개. 그지? 그래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중요한데 이거 대충대충 풀다가 다 틀립니다. 자, B가 지금 아까 우리가 얼마까지 했냐면 여기 있는 것까지 했어. B가 요때가 있을 수 있잖아. 즉 3 또는 9거든. 근데 A의 개수가 2개가 준 6개가 아니라 몇 개가 줄어들냐면 3개가 줄어들어서 5개가 됩니다. 그게 곱하기 2예요. 왜 3개가 줄어드느냐? B가 3 또는 9가 되면 코사인 0, 이제 값이 이제 코사인 값이 0이 되고 코사인이 0이 된다는 거는 사인이 0보다 작은 건데 사인이 0인 게 요거고 0보다 작은 건 아래 부분이죠. 그러니까 몇 개가 되냐면 너 밑으로 5개가 되지. 그지? 왜? 하나, 둘, 3개가 빠져야 되니까 8개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거의 다 했습니다. 5번. B가 4 또는 8인 경우 B가 4 또는 8이 되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사인 입장에서는 얘고 그러니까 2개가 더 빠져서 3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2. B가 5 또는 7이 되면 1 곱하기 2. B가 6이 되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B가 6이 되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사인 값은 없죠. 그래서 답은 요만큼. 그래서 요거 더하시면 돼요. 1, 3, 5 더하면 9 넣어 더하면 30 39 곱하기 2는 78. 짠. 그래서 이런 문제였다. 어렵죠 근데. 왜냐면 0이 2개 들어간다는 점이 좀 특이하고 하나를 정하고 나머지 하나를 센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단위 원 위에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좋고 이거를 그래프 가지고 푸시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뭐 그래프로도 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테스트 오답할 것만 보여주시고 과제는 잘 고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